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러시아 동쪽 끝 하바롭스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대부분은 그 도시 이름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워낙 한적하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요. 겨울이면 눈이 발목까지 쌓이고 영하 30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공기도 차갑고 사람들도 차분해요. 그런 곳에선 다들 조용히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저희 집도 그렇고요. 아버지는 공항에서 수화물 관리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시립 도서관에서 일하세요. 두 분 다 성실하고 조용한 분들이에요. 어릴 땐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정해진 틀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게 자꾸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거울을 참 자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얼굴이 궁금했어요. 표정을 바꿔보거나 엄마 화장품을 몰래 발라보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살짝 눈을 찌푸리셨어요. 안나야, 그런 거 너무 일찍 관심 가지지 마. 사람은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전 이상하게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통해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표정은 무슨 의미지? 이런 색이 나한테 어울릴까?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한테도 좀 특이한 아이로 보였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가방에서 몰래 손거울을 꺼내다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었고, 친구들은 종종 웃으며 물었어요. 안나, 오늘도 화장 연습했어? 너 진짜 거울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같아. 그런 말 들어도 하나도 신경 안 쓰였어요. 저는 그냥 저를 찾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분위기는 더 달라졌어요. 저는 생물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무런 흥미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추천해 주셔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유전학, 실험실, 논문 하나도 제 마음을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틈만 나면 뷰티 영상이나 스타일링 팁을 찾아봤어요. 메이크업 유튜버들의 손짓, 색상 선택, 피부 표현 방식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막 두근거렸거든요. 졸업하고는 연구소에서 잠깐 일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 정리하고 샘플 분류하고 반복되는 일과를 보내면서 저는 점점 멍해지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고 싶은 날이 많았죠.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일들을 해봤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도 일해보고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서류 정리도 해봤고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도 오래 버티질 못했어요.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공허했던 시기예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직장 잡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어느 날 진짜 아무 기대도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는데 한 영상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한국 올리브영 화장품 쇼핑 리스트. 별 생각 없이 클릭했어요. 영상 속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뷰티 매장에서 신기한 듯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이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이건 속 건조에 정말 효과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단어들, 처음 보는 브랜드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상에 빨려들 듯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화장이 결점을 가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가꾸는 과정이에요. 그 말이 머리를 울렸어요. 진짜 그런가? 그게 가능할까? 궁금해졌어요. 아니, 궁금한 걸 넘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메이크업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 아니,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저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갈망이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낮으로 한국 뷰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관련된 콘텐츠는 전부 다 뒤졌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나 한국에 가야겠어요. 이걸 직접 배워보고 싶고, 겪어보고 싶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니? 거긴 멀잖아.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너 혼자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건 꼭 해보고 싶어요.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생긴 건 처음이에요. 며칠 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가봐. 대신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해.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몇 개 외우고 캐리어에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너무 낯설고도 신기했어요. 그날 제 마음엔 두려움 반, 설렘 반이 뒤섞여 있었죠. 그렇지만 딱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도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의 가장 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이요. 솔직히 그날 저는 숨이 탁 막혔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진 좀 설레기도 했거든요. 공항은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한국 진짜 정돈 잘 된 나라구나 감탄하면서 나왔죠. 문제는 공항 밖이었어요. 숙소까지 혼자 가야 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뇌가 멈췄어요. 지하철 노선도요? 진심미로 같았어요. 영어가 써 있었지만 낯선 도시 이름이 헷갈리기만 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홍대 입구역을 찾았는데 출구만 8개 넘게 있는 거예요. 잘못 나가서 다시 돌아가고 또 헷갈려서 되돌아오고 캐리어 끌다가 땀 범벅됐어요. 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익스큐즈 미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다들 당황하거나 고개 절레절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진짜 혼자다. 겨우겨우 숙소 도착했을 땐 다리 후들거리고 정신이 멍했어요. 홍대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따뜻하고 조용했거든요.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괜히 왔나? 후회보단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요, 또 신기하게도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뷰티를 배우고 싶어서 왔잖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봤던 올리브영 매장 찾아가는 거였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국 뷰티 브랜드가 다 모여있는 멀티숍이에요. 명동에 있다고 해서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장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진짜 뷰티 천국 같았어요. 컬러, 조명, 디스플레이 모든 게 반짝거렸어요. 러시아에서는 화장품 진열장 유리로 막혀 있고 직원한테 요청해야 겨우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긴요. 그냥 다 꺼내서 발라볼 수 있어요. 토너, 세럼, 쿠션, 립 그냥 자유롭게요. 손등에 제품 올리고 향 맡고 질감 느끼는데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좋았어요. 그때 직원분이 다가오셔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고객님,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얼어붙었죠. 건조한 편이에요. 아, 건성이시구나. 속건조 있으세요? 예. 안쪽은 건조한데 겉은 번들거리는 느낌 있으세요? 이해는 못했는데 느낌은 왔어요. 그분이 속건조용 수분 세럼, 피부 장벽 케어 제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피부 장벽이라는 말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피부에 진심이구나 싶었죠.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 완전 다른 철학이었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알고 싶다. 나도 이렇게 피부를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바로 검색했어요. 서울 메이크업 아카데미, 외국인 등록 가능, K-뷰티 교육. 사이트 여러 개 들어가서 커리큘럼도 보고 수강 후기 영상도 봤어요. 한 학원은 외국인을 위한 통역 수업이 따로 있고 수강생이 많지 않아 1:1 피드백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상담 예약하고 다녀왔어요. 강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안나 씨는 왜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화장 예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한국 뷰티는 저한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저를 표현해보고 싶어요. 강사님이 웃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좋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기술은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은 본인이 가져오셔야 하거든요. 그 말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라면 진짜 뭔가 배울 수 있겠다. 여기서라면 나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며칠 후 저는 학원 등록을 완료하고 첫 수업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안보다 기대가 컸어요. 물론 아직도 한국어는 자신 없고 길도 어렵고 밥도 잘 못 시켜 먹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수업 날이요. 진심으로 떨렸어요. 아침에 눈 떠서 밥도 못 먹고 물만 마셨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상상이 맴돌았거든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어색하면 어쩌지? 다들 엄청 잘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요. 학원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밝은 조명이 켜진 교실엔 10명 정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대부분은 한국인 학생들이었고 저처럼 외국인은 2명 정도 있었어요. 저랑 같은 날 등록한 태국 친구, 리사. 그 친구 덕분에 조금 덜 긴장할 수 있었어요. 안나, 긴장돼. 너무요. 손이 얼었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배우는 거잖아. 리사의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덕분에 숨 좀 쉬게 됐어요. 첫 수업 주제는 피부 분석과 베이스 메이크업이었어요. 강사님은 피부 타입에 따라 기초 케어 제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베이스는 어떤 질감과 톤을 선택해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론 듣고 바로 실습 들어갔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델이 되어준 한국인 수강생 얼굴에 로션을 바르려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모델이 웃으면서 말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됐어요. 실습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메이크업은 커버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거예요. 피부를 두껍게 덮는 게 아니라 피부결 자체를 살려서 본연의 결점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러시아에선 잡티는 무조건 가려야 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컨실러로 레이어링하고 그게 완성도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말이 달라요. 피부는 가릴 게 아니라 숨쉬게 만들어야 해요. 강사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며칠 수업을 듣고 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피부 자체를 존중하는구나.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수업이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색조 수업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몰입했죠. 아이섀도우 블렌딩, 얼굴형에 맞는 쉐이딩, 립 컬러 배색 이런 건 진짜 감각 싸움이잖아요.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감정 표현. 그런 걸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사님이 새로운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번 주 실습 주제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메이크업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좋아요.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그 과제를 듣고
진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제 스타일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스타일, 러시아 스타일, 아니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들 예쁜 색감으로 화려하게 디자인해 오겠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두 문화 사이에 있잖아. 왜 굳이 한쪽으로 정해야 하지? 그래서 저는 제일 자신 있는 피부 표현을 중심에 두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투명하고 가벼운 피부 표현. 거기에 러시아에서 익숙했던 대담한 색조를 섞었어요. 블랙과 버건디를 섞은 아이 메이크업, 깊은 플럼 톤의 립. 딱 보면 시크하지만 피부는 맑게 비쳐서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느낌. 말로 하면 복잡한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하듯 시연을 마쳤을 때 강사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안나 씨, 이건 안나 씨만의 색이네요. 러시아의 강렬함과 한국의 섬세함이 멋지게 조화를 이뤘어요. 진짜 그 말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혼자 앉아 울었어요. 뭔가 슬퍼서가 아니라 진짜로 뿌듯해서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감각을 인정해줬다. 내가 표현한 무언가를 좋다고 말해줬다. 이 감정은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친구들이랑도 친해졌어요. 서로 모델이 되어주고 실습 끝나면 사진 찍어주고 피드백 주고받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표정으로 다 통했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던 친구, 제 손등에 테스트해보라고 먼저 내밀어주던 친구들. 그런 순간들이 제겐 다 고마웠어요. 물론 힘든 날도 있었어요. 언어는 여전히 어렵고 수업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순간 멈칫하게 돼요. 그런 날엔 괜히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도 안 끼고 그냥 멍하니 걸은 날도 많아요. 근데요, 매번 저를 다잡게 해준 건 역시 메이크업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그날 배운 테크닉을 제 얼굴에 적용해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수업 중간에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메이크업은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몰랐던 매력을 드러내주는 작업이에요.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제 손끝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서툴고 불안했던 손이 이제는 표현을 알고 있었어요. 강사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이 정도면 이제 프로의 감각이에요.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또 울컥했죠. 그동안 도망치고 방황하고 제자리에만 서 있는 것 같았던 제가 지금은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단순히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만들러 여기에 온 거였어요. 학원 수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했어요. 배운 건 많았고 실력도 늘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야, 한국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한텐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그냥 접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걸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울의 그 복잡한 거리, 올리브영 매장, 학원 친구들,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제 모습 하나하나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 고향 하바롭스크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SNS에 학원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사진부터 하나씩 올렸어요. 단순히 메이크업 사진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도 함께 썼어요. 메이크업은 결점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글이 올라가고 며칠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봐요. 수강받을 수 있나요? 피부가 숨 쉬는 느낌이에요. 한 명, 두 명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작은 공간을 하나 임대했어요. 크기도 작고 장비도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꽉 찼어요.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처음 오픈한 날 긴장돼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쯤 문이 열렸어요. 안나 씨 맞죠? 저 결혼식 가야 해서 메이크업 받고 싶은데요. 처음 손님이었어요. 30대 초반 여성분이셨고 말투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피부 상태부터 체크했어요. 피부가 조금 민감하신 편이에요. 자극 없는 제품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내추럴 베이스부터 시작했어요. 컨실러를 얇게 깔고 투명한 세럼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 색조는 은은한 브라운 톤 섀도우의 코럴립.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보신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와,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쁘게 꾸며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더 예뻐진 느낌이에요. 그 말 듣고 심장이 진짜 뛰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이곳에서도 통한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 후로 손님은 점점 늘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에서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차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듯 낯선 여성이 예약 없이 찾아왔어요. 긴 생머리, 선글라스, 검정 코트. 혹시 메이크업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모셨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스킨케어 루틴은 몇 단계 쓰세요? 이분 뭔가 다르다 싶었어요. 메이크업을 끝낸 뒤 선글라스를 벗으셨고 그제야 알았어요. 엘레나 조. 러시아에서 꽤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 저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그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그리고 철학도 있네요. 며칠 후 그녀의 SNS에 제 샵이 소개됐어요. 러시아에서 만난 K-뷰티의 본질. 이런 메이크업이라면 매일 받고 싶다. 안나의 감각은 특별하다. 그 게시물 하나로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그 후로는 지역 방송, 신문, 셀럽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샵은 꽤 유명해졌어요. 몇 달 후 부모님이 가게에 처음 찾아오셨어요. 스케줄표를 보신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해낼 줄 몰랐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 공항 도착해서 당황했던 날, 학원에서 첫 과제를 했던 날, 강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던 순간들. 지금 제 손에 들린 브러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제 이야기, 저의 언어예요. 지금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계속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더 배우고 더 경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조만간 변화한 한국 뷰티 시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놀라게 하고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나 씨의 메이크업샵이 더더 대박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